향기와 컬러의 바다, 마음씨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마음씨 아로마 세라피스트 김민서입니다. 호르몬과 아로마 세라피 세 번째 시간이에요. 이번 시간에는 먹는 것, 그리고 비만과 관련된 호르몬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대표적인 호르몬이 렙틴과 그렐린이에요. 그리고 이 렙틴과 그렐린이라는 호르몬이 작동하는데 이걸 조정해 주는 역할을 하는 신경 펩티드들이 또 있어요. 신경 펩티드는 내과과 아로마 마지막 시간에 자세하게 다루고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그 부분을 안 들었는데 신경 펩티드가 궁금하다 하면은 내과과 아로마 마지막 클래스를 추천해 드립니다. 언제 무엇을 얼마나 먹지? 이거 되게 큰 관심사 아닌가요? 아침에 일어나면은 오늘 뭐 먹지? 이런 생각할 때도 많고요. 또 특히나 학교에 가거나 출근을 하거나 어디 여행을 가거나 하면은 오늘 점심 뭐 먹지? 그 생각 몇 시부터 하세요? 저는 출근을 하던 시절에는 출근하고 나서 이제 좀 정신을 차릴 때쯤 되면은 점심 뭐 먹지? 이 생각이 벌써 들던데요. 그리고 여행 가면은요, 그날 하루 스케줄 중에서 어디에 가서, 어느 맛집에 가서 무엇을 먹을까? 여기에서 유명한 게 뭐지? 거기에 온 신경이 곤두서 있을 때가 많은 것 같아요.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되게 중요한 문제예요. 그리고 내 앞에 음식들이 막 차려져 있을 때, 뭐부터 먹지? 아, 얼마나 먹지? 이런 것들이요. 또, 나는 오늘은 이만큼만 먹을래 했는데, 뭐야, 생각보다 너무 많이 먹었네? 아니면 그 반대일 수도 있겠죠? 많이 먹을 수 있을 줄 알았는데, 왜 이렇게 배가 빨리 부르지? 아, 배가 땡땡해서 더 이상 안 들어가네? 이럴 때도 있고요. 그럼 이런 식욕, 포만감, 이런 거는 누가 결정하는 것일까요? 혹은 무엇이 결정하는 것일까요? 에이, 무슨 말이에요. 내가 먹고 싶은 거 먹는 거고, 내가 먹고 싶은 만큼 먹는 거죠. 내가 먹고 싶을 때 먹는 거 아니에요? 누가 결정해요? 내가 결정하는 거지. 뭘 그런 걸 물어보고 그래? 이렇게 생각되시나요? 그렇게 생각이 되신다면, 과연 그럴까요? 당신은 자신의 식욕을 잘 조절하고 있나요? 스트레스 받을 때마다 혹시 폭식을 하고 있진 않아요? 아니면 너무 화가 나서 배가 고픈 줄도 모르고 식음을 전폐하게 되는 경우는 없나요? 이거 내가 결정한 거예요? 여러분이 결정한 건가요? 나 과식할 거야. 이렇게 결정하고 배가 터지도록 먹는 건가요? 근데 사실 우리 막 과식하고 나면 후회할 때 많잖아요. 내가 왜 이랬지? 미쳤나 봐. 뭐에 씌었나 봐. 무언가를 먹고 나서 이럴 때도 있지 않아요? 그렇다면 식욕과 포만감, 무엇을 먹는 행위, 이게 진짜 내 의지로 결정하는 것일까요? 그 질문에 대해서 일부 답을 해줄 수 있는 논문이 있어서 가지고 왔어요. 이 논문의 제목을 보면 맨 처음에 나와 있는 게 하이포살라믹 서킷이에요. 서킷은 순환이라는 거고 하이포살라믹은 시상하부잖아요. 그러니까 시상하부의 순환에 대한 연구예요. 근데 이 시상하부의 순환이랑 무엇을 연결시켰냐면은 피딩, 먹는 거, 그리고 이모셔널 비헤이비어, 정서적인 행위하고 연결을 시켰어요. 네, 호르몬 앞에 파트를 들으셨던 분들은 기억하실 거예요. 시상하부가 우리 몸 곳곳에서 호르몬을 분비하는 내분비샘으로 호르몬을 더 분비하세요, 그만 분비하세요, 이런 명령을 내리는 호르몬의 총사령관이에요. 결국은 피딩, 먹는 것, 먹는 행위, 이모셔널 비헤이비어, 어떤 정서적인 행동, 감정적인 행동이 이 시상하부에서 조절이 된다는 거죠. 시상하부에서 조절이 된다는 것은 다시 말해서 호르몬으로 조절이 된다는 거예요.
아, 진짜? 그러면은 내가 나도 모르게 막 과식하게 되는 거, 스트레스 받아서 나 다이어트 중이니까 이런 거 절대로 먹으면 안 돼 하는 거 그냥 막 먹게 되는 거. 정신 차려 보면은 미쳤나 봐. 이렇게 되는 것들이요. 이게 다 호르몬의 짓일지도 모르겠네요. 식욕과 정서 행동을 조절하는 시상하부의 순환. 그 중심에는 호르몬이 있습니다. 여기 하이포살라무스가 있죠. 지금 우리 뇌의 이 옆면이잖아요. 네, 옆통수라고 해야 될까요? 뇌의 옆면, 측면을 지금 보여주는 건데, 이거를 이쪽이 이마 쪽이고, 이쪽이 뒤통수 쪽이고, 여기에 시상하부가 있어요. 그래서 요 시상하부를 반으로 이렇게 앞과 뒤를 이렇게 땡강 나눠보는 거죠. 두 동강을 냈어요. 그러면은 이 두 동강을 내서 요쪽, 요 단면을 보여주는 게 이 그림이거든요. 네, 여기에서 우리의 배고파 하는 허기를 느끼게 해주는 부분, 뭐 먹고 싶어 식욕이 당기게 해주는 부분, 그리고 그만 먹자 너무 배부르다 포만감을 느끼게 해주는 부분이 바로 여기 시상하부의 구조 속에 쏙 들어가 있어요. 먼저 여기 LH라고 된 부분 되게 크죠. 이거는 H는 하이포살라무스 시상하부를 얘기하는 거고요. L은 위치를 얘기하는 거예요. 라테랄. 보면은 이 시상하부 전체의 구조 중에서 가장 가쪽에 있죠. 측면에 있어요. 바깥쪽에 이렇게 딱 기둥처럼 자리 잡고 있죠. 그래서 라테랄 하이포살라무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말로는 외측, 바깥쪽에 있다고 해서 외측이라고 하기도 하고 가측이라고 하기도 해요. 외측 시상하부가 있는데 여기가 섭식중추예요. 여기 사는 일이 배고파, 뭐 먹고 싶어 이런 욕구가 들게 하는 부분이에요. 그리고 바로 그 옆에 반달 모양으로 그림의 반달 모양을 표현해놨죠. 이렇게 붙어있는 부분, 이 부분도 H는 하이포살라무스 시상하부겠죠. VM도 L처럼 위치를 나타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복내측, 복측은 배측이라고 하기도 하거든요. 앞쪽을 말하는 거예요. 이 구조물의 앞쪽에, 안쪽에 깊숙이 들어가 있는 부분의 시상하부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복내측 시상하부 핵이라고 하는데 여기는 포만중추가 자리 잡고 있어요. 우리가 막 먹다 보면은 배불러 이제 그만 먹어야지 이런 느낌이 들잖아요. 바로 그런 느낌을 전달해 주는 곳이 이 복내측 시상하부 핵인 거죠. 이 섭식중추와 포만중추에서 여긴 시상하부니까요. 호르몬 분비에 관여를 하죠. 그래서 섭식중추와 관련된 호르몬, 포만중추와 관련된 호르몬, 얘네들이 바로 그렐린과 렙틴인 거예요. 이 두 가지 호르몬에 대해서 이제 본격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렙틴부터 살펴볼게요. 렙틴은 포만중추를 관장하는 호르몬일까요? 섭식중추를 관장하는 호르몬일까요? 렙틴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이 그렐린 렙틴은 워낙에 다이어트 열풍이 불면서 유명해진 호르몬이어서 들어보신 분들 많으실 거예요. 여기 지금 어떤 소녀가 맛있게 음식을 먹고 있어요. 신경펩티드 Y라는 게 먼저 뇌에서 분비가 되기 시작해요. 뇌 신경세포에서 분비가 되는 거죠. 이 신경펩티드 Y가 바로 우리가 뇌과학과 아로마 마지막 시간에 배웠던 다양한 신경펩티드, 주요 신경펩티드 중에 하나예요. 이 신경펩티드 Y가 분비되면은 시상하부 섭식중추가 자극이 돼요. 그러니까 신경펩티드 Y가 뇌세포에서 분비된 이 신경펩티드 Y가 시상하부 섭식중추로 가서 문을 똑똑똑 두들겨요. 뭘 먹으라고 신호를 보내야 될 것 같아. 그러면은 이 음식 섭취에 대한 욕구가 올라가게 돼요. 여기에서 이제 뇌에서 그 욕구를 우리에게 신호를 보내는 거죠. 전기 신호를. 그러면은 음식을 이렇게 먹게 되겠죠. 이 소녀처럼. 그럼 먹은 음식을 저장하게 돼요. 먹은 음식을 이제 열량으로 쓰고
남은 지방은 저장하는 작용을 하게 돼요. 처음에 신경펩티드 Y가 시상하부 섭식중추한테 똑똑똑 뭐 좀 먹으라고 신호 좀 보내줘라고 하는 이유가 뭘까요? 우리 몸을 구성하는 세포와 조직들이 필요한 영양소가 모자르기 때문에 이거 빨리 채워야 돼. 이런 상태에서 시상하부 섭식중추로 신호를 보내게 되는 거죠. 근데 얘 보니까 잘 먹지도 않고 맨날 이렇게 열량이 부족하고 세포나 조직에서 쓸 수 있는 영양소가 너무 찔끔찔끔 공급이 돼. 안 되겠어. 한번 먹을 때, 한번 이게 확 들어올 때 이거 들어왔다고 왕창 쓰지 말고 흥청망청 쓰지 말고 좀 저장해 둬야겠어. 아껴 쓰고 저장해 뒀다가 얘 또 안 먹으면 그때 써야 돼. 이러면서 지방을 더 많이 저장하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재미있는 게 다이어트를 하면서 굶는 다이어트 있잖아요. 굶는 다이어트를 하고 나면은 많이 굶으면 굶을수록 다이어트가 끝난 다음에 요요는 더 심해지죠. 굶는 정도와 기간이 늘어날수록 요요도 더 심하게 생겨요. 비례관계에 있어요. 그게 바로 이런 우리 몸의 조절 기전 때문에 그런 것이거든요. 그래서 지방 저장을 한껏 늘려요. 그러면은 이 지방 세포에서 바로 렙틴이 분비가 되는 거예요. 지방 세포에서 분비되는 렙틴이 하는 일이 뭐냐? 배불러. 그만 좀 먹자. 그만해라. 그리고 신경 펩티드에게 신호를 보내는 거예요. 야, 너 좀 그만해. 이러다가 지방 터져. 너무 많아. 이렇게 신호를 보내면 신경 펩티드가 알았어. 이제 그만할게. 그만 먹으라고 할게. 나 이제 쉴게.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먹는 행위를 중단하는 거죠. 식욕이 떨어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렙틴은 어떤 호르몬인 거예요? 포만감 중추를 통해서 분비되는 호르몬. 우리가 배고파. 그만 먹자를 느끼게 해주는 호르몬이죠. 그래서 이 렙틴 분비에 이상이 생기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그만 먹자. 이 신호를 보내주는 호르몬이 어딘가 문제가 생겨요. 먹어도 왜 이렇게 먹어도 허하지? 계속 먹고 싶어. 왜 그럴 때 있잖아요. 배가 고프진 않은데 먹는 게 땡겨요. 달달한 게 땡겨요. 초콜릿이 땡겨요. 고기가 땡겨요. 술이 땡겨요. 이럴 때 있죠. 내 몸에서 렙틴 분비가 제대로 안 되고 있구나. 아니면은 렙틴은 제대로 분비되는데 이 렙틴을 딱 받아다가 일을 하는 그 세포의 수용체가 고장이 났나 보네? 그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이 세포의 수용체에 대한 부분도 우리가 뇌과학과 아로마에서도 다뤘고 이 호르몬 파트에서도 첫 번째 클래스에서 자세하게 설명을 드렸어요. 그래서 모든 호르몬에 그 불균형이 생기게 되는 이유는 우리 몸 자체에서 호르몬을 너무 많이 만들어내거나 너무 적게 만들어내거나 이런 호르몬 분비에 문제가 생겼을 때도 불균형이 발생을 하게 되지만 호르몬은 멀쩡하게 잘 분비가 돼요. 내분비샘에는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세포 자체가 가지고 있는 수용체가 망가져서 이 세포가 호르몬을 들어오게 하는 그 문이 고장나서 호르몬을 제대로 쓰지 못해서 호르몬의 불균형이 생기게 되기도 하거든요. 이게 렙틴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렙틴에 대해서 재미있는 연구가 있어요. 가장 기본적이면서 재미있는 연구거든요. 보면은 여기 제목이 렙틴 액션인 화이트 아디포스 티슈라고 되어 있어요. 그 리뷰라는 거는 여기서 어떤 실험을 해서 그걸 밝혀낸 게 아니라 리뷰 아티클이라는 것 자체 여기 논문 볼 때요. 이 위에 리뷰라는 게 써 있어요. 그러면은 이건 기존에 이 주제에 대해서 했던 연구들 중에서 신뢰할 만한 제대로 된 연구들을 쫙 취합을 해요. 최근 몇 년간의 연구를 짧게는 한 5년 정도를 취합해서 분석하는 연구도 있고 10년, 20년을 취합해서 분석하는 연구들도 있어요. 그렇게 그 주제와 관련된 기존의 연구들을 모아서 다시 한번 분석을 하는 거죠. 종합해서 분석을 해서 결론을 도출하는 게 이 리뷰 아티클이거든요. 이거는 그러니까 이 렙틴 액션이니까 렙틴 호르몬의 작용에 대해서 그동안에 있었던 연구들을
쫙 모아서 종합 분석을 한 거예요. 2020년도 연구니까 비교적 최근의 연구 결과까지 모두 다 여기서 취합을 해서 정리를 해 놓은 거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사실을 알고자 할 때 이 리뷰 아티클이요, 정말 많은 도움이 돼요. 이 리뷰 아티클이라는 게 없었다면은 여기에 나오는 수십 개의 논문을 우리가 하나하나 살펴보면서, 아, 어떤 논문이 믿을 만한 논문이지? 이 논문에서 이렇다고 얘기를 하는데 이거 진짜 믿을 수 있는 거야? 하나하나 검증해 나가는 과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시간이 정말 많이 걸릴 거예요. 근데 감사하게도 이 리뷰 아티클을 쓰는 이 저자들이 그 일을 대신해 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딱 정리된, 지금까지 연구된 것들이 총망라해서 딱 핵심만 정리된 것들을 받아 먹을 수가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여기 보면은 렙틴의 행동이랑 화이트 아디포스 티슈는 백색 지방세포거든요. 백색 지방세포랑 무슨 관계가 있어서 얘네들이 같이 엮여 있는 걸까요? 여기 보면은 20년, 그러니까 2년 전이죠. 그래서 렙틴 호르몬이 발견된 게 30년 전이래요. 그러니까 대략 30년 전이니까 지금도 마찬가지겠죠. 30년 전쯤에 렙틴이 발견되었어요. 어디에서 발견이 되었을까요? 바로 백색 지방세포에서 발견이 된 거예요. 앞에 그림에서 많이 먹게 되면은 지방 조직이 늘어나게 되고, 그러면은 렙틴 분비가 늘어나게 된다 그랬죠. 그 이유가 바로 이 지방 조직, 지방 세포에서 렙틴을 분비하기 때문이에요. 지방 세포가 늘어난다는 건 렙틴을 분비하는 곳이 더 많아진다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백색 지방 세포에서 렙틴이 분비가 됩니다. 또 지방 세포에도 종류가 있긴 있어요. 이것도 바로 뒤에서 살펴볼게요. 네, 여기 지방세포예요. 많은 분들이 아주 싫어하는, 바로 우리 몸속의 모든 세포들은 참 감사하고 고마운 존재들인데, 유독 싫어, 사랑할 수가 없어, 이런 세포가 있다면 바로 이 지방세포, 지방 조직이잖아요. 근데 또 이게요, 나이가 들면은 그 배에 쌓이는 지방은 그렇게 꼴보기가 싫은데, 얼굴에서 빠져나가는 지방은 너무 아쉽지 않아요? 이게 얼굴에는 지방이 그대로 좀 남아 있었으면 좋겠고, 그래서 얼굴이 탱글탱글했으면 좋겠고, 제발 이 배에 있는 거 좀 어떻게 해줬으면 좋겠는데, 이런 우리를 참 딜레마에 빠지게 하는 게 또 이 지방 세포, 지방 조직이기도 해요. 이것도 지금 바로 앞에 소개한 그 논문에서 가지고 온 거예요. 그래서 이 지방세포에서 일단 다양한 것들이 분비가 돼요. 근데 우리는 렙틴을 살펴보고 있으니까, 렙틴을 중심으로 볼게요. 렙틴이 분비가 되면은 이 렙틴이 어떤 작용을 하느냐. 지방 조직을 만들어요. 프리아디포사이트는 지방 조직으로 될 아기 세포를 말하는 거예요. 정구 세포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 지방 조직이 될 이 아기 세포들을 지방 성숙한 지방 세포로 만드는 역할을 하는 게 렙틴이에요. 그럼 렙틴이 살찌게 하는 거 아니에요? 지방 조직 만든대잖아요. 얘 별로 마음에 안 드는데요? 이러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요, 얘가 지방 조직을 만들기만 하는 게 아니라 또 분해도 해요. 이건 뭐야? 만들기도 하고 분해도 하고 뭐 일관성이 없어. 그런 걸까요? 사실 어떤 거를 만들기도 하고 또 이걸 분해해서 없애기도 한다는 거는 균형을 맞추기 위한 작업이에요. 그래서 지방 조직이 너무 부족해졌을 때는 정상 범위 안으로 이거를 끌어오기 위해서 지방 조직을 만드는 작용을 하는 거고요. 지방이 너무 많아지면은 이게 또 정상 범위를 초과하게 되잖아요. 그럼 다시 정상 범위 안으로 끌고 내려오기 위해서 지방을 분해하는 거예요. 그래서 렙틴은 우리 몸에 딱 균형 잡힌 형태로 가장 좋은 양으로 지방 조직이, 지방 세포가 존재하도록 조절해주는 역할을 하는 호르몬인 거죠. 그리고 또 중요한 작용을 하는 게요, 화이트 아디포사이트, 이거 백색 지방세포고, 또 베이지색 지방세포가 있어요. 베이지 아디포사이트라고 돼 있잖아요.
지방세포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알고 계시는 분들은 지방세포에는 백색 지방세포랑 갈색 지방세포가 있다. 여기까지는 많이들 알고 계실 거예요. 그런데 베이지색이 있어? 지방세포에? 그럼 베이지는 뭐야? 백색과 갈색의 중간인 것 같기는 한데 얘는 뭐지?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백색 지방세포가 브라우닝이라고 되어 있죠. 갈변화가 되면은 베이지 지방세포가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 베이지 지방세포가 하는 일이요. 갈색 지방세포가 하는 일이랑 똑같아요. 여기 안에 보면은 백색 지방세포, 여기 미토콘드리아거든요. 이 지방세포의 종류에 대해서 우리 바로 뒤에서 더 자세하게 살펴볼 건데요. 미토콘드리아의 숫자가요. 백색 지방세포 여기 하나밖에 없는데 여기는 몇 개 훨씬 많죠. 그래서 미토콘드리아가 하는 일은 우리 몸에 영양소를 이용해서, 특히 포도당을 이용해서 산소를 공급받고 포도당을 이용해서 에너지, 생명의 에너지를 생산해내는 발전소 역할을 하는 건데, 여기서는 공장 하나만 가동이 돼요. 백색 지방세포에서는. 근데 베이지색 지방세포는 공장이 몇 개가 더 있어요. 몇 배나 더 있는 거죠. 그러면은, 가동하는 공장이 더 많아지니까 필요한 포도당, 필요한 영양소도 훨씬 더 많아지겠죠. 공장이 많은 만큼 더 많이 공급을 해야 되니까요. 여기 공장에서 더 많이 갖다가 쓰면은 그만큼 우리 몸속에 잉여분의 영양소가 사라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열을 생산해냄으로써 지방을 분해해 주는 거, 열량을 소모시켜 주는 게 바로 베이지 지방세포가 하는 일인데, 이 백색 지방세포를 바로 베이지 지방세포로 만들어서 이 발전소를 더 많이 짓게 해서 불필요한 영양소, 잉여 영양소를 모두 다 쓰게 해주는 작용을 촉진시켜 주는 게 또 렙틴인 거예요. 이래서 다이어트에 도움이 되는 거네요.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게 있어요. 면역작용을 하는데요. 여기 염증 전 단계에서부터 이 렙틴이 분비가 되면서 면역작용을 하게 돼요. 특히 이 염증 반응에 관여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비만인 경우에 몸속에 염증이 더 많이 생기게 되고 염증 수치가 더 높아지게 되고 그런 얘기 들어보신 분들 계실 거예요. 이게 바로 지방세포에서 분비되는 렙틴의 작용이기도 하고요. 또 여기 보면은 요것도 제 클래스에서 다뤘던 부분이거든요. 면역계통에서 다루었던 건데요. 사이토카인도 바로 지방세포에서 분비가 돼요. 이거는 중요한 면역세포 중에 하나, 면역 물질 중에 하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분비되면서 우리 몸에 이물질이 침입했을 때 그 이물질을 처리하기 위해서 염증 반응을 일으키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지방 자체에서 분비하는 사이토카인 그리고 렙틴에서 또 하게 되는 이런 면역 작용들이 염증 반응을 촉진하게 되는 거죠. 네, 이 지방세포가 적절하게 있을 때는 염증이 균형이 잡힌 상태에서 적절하게 일어나는 거는 필수적인 작용이에요. 이 염증 반응이 안 일어나게 되면은요, 우리는 우리 몸속에 침입자들이 우리 몸을 다 정복할 때까지 아무것도 모른 채 살아가다가 어느 날 내 몸이 왜 이러지? 하고서 그냥 한 번에 훅 갈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한 번에 훅 가지 않게 너 지금 몸에 이상이 생겼어. 또 내가 그래서 우리가 지금 열심히 일을 하고 있어. 그러니까 너도 좀 쉬면서 우리를 도와줘. 그렇게 신호를 보내는 게 염증작용이기도 하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이게 너무 과해졌을 때, 그래서 이게 우리에게 어떤 불편한 증상으로 다가오는 걸 넘어서서 몸속에 기본적인 정상적인 생리작용들까지 방해하게 되었을 때 질병으로까지 이어지게 되면서 문제가 되는 거잖아요. 네. 그런 부분을 생각할 수 있는 게 바로 이 지방세포 그리고 렙틴 호르몬의 분비와 연결되는 부분이에요. 그 다음에 마지막에 세포 자멸사라는 게 나왔어요. 에이포프토시스인데요. 세포 자멸사는 자살한다는 거거든요. 세포가 스스로 죽는 거예요. 세포가 스스로 죽는다고요? 세포 죽으면 나쁜 거 아니에요? 어떨까요?
이미 제 할 일을 다 하고 수명을 다한 세포가 죽지 않고 계속 살아서 돌아다니면은 무엇이 될까요? 암세포. 그래서 세포가 제 할 일을 다 하고 수명을 다했으면, 아니면 수명을 다하진 않았는데 어떤 이유로 손상을 입었거나 유전자 구조가 변이가 되었어요. 돌연변이가 되어버렸어요. 이러면은 이렇게 이상이 생긴 세포들을 우리 몸속에 돌아다니다 보면은 오히려 다른 부분까지 고장을 내거나 암으로 발전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세포들은 자체적으로 우리 몸에 해를 끼치지 않게 빨리빨리 사라져주는 그런 시스템이 작동을 하고 있어요. 우리 몸의 자동적인 그 자정 기능 중에 하나인 거죠. 그래서 바로 그 자정 기능을 조절해주는 역할을 하는 게 또 이 지방세포에서 분비되는 렙틴 호르몬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다이어트를 한다고 할 때도요, 지방은 다 나쁜 거야 하고서 체지방을 진짜 너무 가혹하게 막 낮추잖아요. 인바디 해서 내 체지방이 이만큼 정상 수치보다 요만큼이나 낮게 나왔어요. 이렇게 자랑하는 그런 인증들도 많이 있더라고요. 근데 사실 그게 우리 몸의 호르몬 균형을 깨트릴 수 있는 위험 요인으로 작용하기도 한다는 거를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몸의 어떤 부분을 배우던지 간에요. 어떤 부분에 대해서 알아가던지 간에요. 거기에 가장 핵심은 균형이에요. 더도 말고 덜도 말고 딱 균형 잡힌 그 상태일 때에만 우리는 건강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건강한 몸으로 행복하게, 가볍게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렙틴 분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이 논문에 이렇게 그림으로 아주 잘 설명해주고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참 좋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여기 화살표가 있잖아요. 이 화살표가 바로, 렙틴 분비를 촉진시키는 거예요. 화살표 위쪽으로 하니까 렙틴이 더 많이 분비되는 거. 지금 여기 뭐 렙틴에서 이렇게 동그라미 돼 있죠. 빨간색 동그라미. 빨간색 알맹이들이 지금 렙틴이에요. 여기는 렙틴이 많이 분비되는 상황이고, 여기는 렙틴이 조금밖에 분비가 안 되는 상황이죠. 그래서 렙틴이 많이 분비되는 거는 저장된 에너지가 초과했어요. 너무 많아져요. 점점점 많아져요. 그러면은 렙틴 분비도 많아지는 거죠. 여기 지방세포, 렙틴을 분비하는 지방세포가 더 많아지니까, 이런 상황을 가지고 오는 거,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니까 지방이 많아져서 렙틴을 많이 분비하게 하는 거, 염증 사이토카인이네요. 네. 염증이 있을 때, 우리 몸에 어떤 이물질이 침입했을 때, 아니면 혹은 만성 염증 상태에 있을 때 렙틴 분비가 증가할 수가 있어요. 렙틴은 많이 나오면 많이 나올수록 좋은 거 아니에요? 제가 방금 말씀드렸죠. 렙틴이 아무리 우리 몸에 좋은 작용들, 그리고 이거 다이어트 하는데 렙틴 진짜 좋겠는데, 이 혹하는 작용들을 해도요, 걔가 그런 작용들을 잘 하려면은 딱 적정 상태로만 분비가 되어야 돼요. 너무 많이 분비돼도 그 일을 제대로 못하고 오히려 문제가 생길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당질 콜티코이드죠. 당질 콜티코이드, 이거 우리 전 시간에 다루었던 거예요. 당질 콜티코이드 중에서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게 콜티졸이라는 호르몬이었어요. 콜티졸은 별명을 가지고 있었죠. 스트레스 호르몬.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면 받을수록 당질 콜티코이드가 많이 나오게 돼요. 당질 콜티코이드 분비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렙틴이 많이 분비가 되면서 렙틴 분비의 균형이 깨지게 돼요. 그래서 스트레스가 다양한 질병을 가지고 오잖아요. 우리 몸에 곳곳에서 균형이 깨지면서 이제 거기에서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는데, 이 지방세포, 지방 조직에서는 렙틴 분비에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글루코즈, 이거 포도당이라고 하기도 하고 당분이라고 하기도 하고 그대로 글루코즈라고 하기도 하죠. 탄수화물, 주로 탄수화물을 섭취했을 때 우리 몸에 쓰이는 영양소의 형태로 분해된 거, 이게 글루코즈잖아요. 그래서 글루코즈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또 렙틴 분비가 많아진대요. 그리고
인슐린이요. 네. 렙틴 분비가 많아지는 건 기본적으로 많이 먹으니까 많아지는 거잖아요. 많이 먹으면은 분해해야 될 포도당도 많아지고 세포에서 써야 되는 포도당도 많아지니까 그만큼 인슐린이 많이 분비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인슐린의 작용에 대해서는 또 우리가 다음 클래스에서 글루카곤의 작용과 함께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인슐린도 렙틴 분비와 밀접한 관련이 있어요. 그래서 렙틴 분비에 문제가 생겼을 때요. 인슐린 저항성, 인슐린 내성이 발생하게 되기도 하거든요. 이 저항성이나 내성이 생긴다는 거는요. 그 물질을 우리 몸이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럼 인슐린을 우리 몸에서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게 되어서 발생하는 병이 뭐죠? 당뇨병이요. 네. 그래서 이 렙틴 분비가 당뇨하고도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에스트로겐하고도 관련이 있네요. 에스트로겐 분비가 많으면 많을수록 렙틴 분비도 많아지게 돼요. 그럼 반대로도 얘기할 수 있겠죠. 에스트로겐 분비가 줄어들게 되면은 렙틴도 분비가 잘 안 되겠네요. 정상적인 분비보다 렙틴 분비가 줄어들게 되면은 지방세포를 분해하고 그리고 에너지를 쌓아두는 백색 지방세포에서 그 에너지를 다 쓰게 하는 베이지색 지방세포로 갈변화시켜주는 바꿔주는 작용도 더뎌지겠죠. 그러면은 평소랑 예전처럼 똑같이 먹어요. 그런데 에스트로겐이 나이가 들면서 줄어들게 되잖아요. 그리고 이제 폐경기가 되면은 완전히 밑바닥을 기게 되죠. 그래서 나이가 들면은 나이살이라는 게 찌는 이유가 예전에는 뭐 이렇게 막 먹다가 조금 며칠 고생하고 다이어트하면 살 빠지던데 운동 좀 한 달 정도 하면 쏙 빠지던데 이러던 게요. 나이가 들어서 40대가 되고 50대가 되면은 예전 같지가 않아. 이거 운동해도 좀 덜 먹어도 살이 계속 찌네. 이 살이 안 빠져. 이런 상태가 되는 게 에스트로겐 분비가 줄어들면서 렙틴 분비도 같이 줄어들기 때문이에요. 그 다음에 여기 맨 밑에 오버피딩, 과식이요. 이거는 네, 너무 당연한 거죠. 많이 먹어서 지방이 늘어나게 되고 그러면은 이 늘어난 지방마다 렙틴을 분비하니까 렙틴의 분비가 늘어나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쪽은 렙틴 분비를 줄어들게 하는 거예요. 염증은요, 어떨 때는 렙틴을 많이 분비하기도 하고, 어떨 때는 렙틴이 분비되는 걸 억제하기도 해요. 이것은 다시 말해서 우리 몸의 면역작용의 균형을 깨트릴 수 있다는 거죠. 염증 자체가. 그 다음에 안드로겐입니다. 안드로겐도 우리 호르몬 클래스 앞에 클래스에서 이미 다루었어요. 안드로겐도 부신 피질에서 만들어지는 성호르몬 중에 하나였죠. 그리고 이 안드로겐이 이제 프로게스테론으로 분화가 되죠. 프로게스테론? 남성 호르몬이죠. 그래서 남성 호르몬 같은 경우는 렙틴 분비를 줄어들게 하는 그런 작용을 하는 걸로 네, 이 리뷰 문헌들을 리뷰해 보니까 나왔어요. 그 다음에 갑상선 호르몬이에요. 네, 갑상선 호르몬도 렙틴 분비를 저하시키는데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작용을 하게 되고요. 카테콜라민과 아드레날린 작용제도 마찬가지예요. 이 카테콜라민이라는 거는요, 에피네프린, 노르에피네프린을 말하는 거고요. 에피네프린, 노르에피네프린 얘네들의 다른 이름이 아드레날린이에요. 그래서 우리 몸에 에너지가 샘솟게 하는 거, 네, 아드레날린이 샘솟는다 할 때 바로 그 호르몬이 카테콜라민인 거죠. 그래서 얘네들이 작용할 때도 에너지를 쓰면서 지방이 분해되니까요. 그만큼 지방이 줄어들면서 렙틴 분비도 줄어들게 되는 거죠. 네, 그 다음에 지방 조직에 대해서 짚고 넘어가려고 해요. 이것도 리뷰 아티클이죠. 네.
아이고. 이 논문을 보면요. 아, 지방세포라고 다 같은 게 아니구나. 그거를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논문에서 지방세포에 대해서 그동안에 이루어진 연구들을 종합해보니 지방세포는 요런 애야 라고 얘기했던 것들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지방세포는 크게 세 가지로 나뉘어요. 백색 지방세포, 베이지색 지방세포, 갈색 지방세포입니다. 여기 보면은 우리 지방덩어리 하면 누런 덩어리가 생각나죠? 그거를 백색 지방세포라고 표현한 거예요. 그 누런 지방 덩어리를. 그래서 여기 보면은 노란색이 아주 지배적으로 차지를 하고 있죠. 그다음 베이지색 지방세포는요. 여기에 갈색처럼 보이지 않을 수도 있는데 갈색이라고 칩시다. 이 갈색에 무언가가 끼어 들어갔죠. 그리고 갈색 지방세포는 완전히 그것들로 뒤덮여 있어요. 네. 그래서 백색과 갈색이 섞여져서 베이지색이 돼서 베이지색 지방세포라고 한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 이런 얘기들이 나와 있는데 간단하게 중요한 것만 핵심을 말하면 백색 지방세포는 몸 전체에 분포해요. 그래서 몸 어디든지 살이 찔 수 있잖아요. 심지어는 저도 몸무게 변동이 많은 편이거든요. 그래서 막 10kg 쪘다가 또 빠졌다가 이런 경험들을 가지고 있는데 살이 찌면 발바닥에서 살이 찌더라고요. 네, 진짜 이 백색 지방세포는 몸 전체에 분포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얘가 하는 가장 주요 업무는 잉여 에너지를 저장하는 거예요. 우리가 많이 먹어서 쓰고 남아도는 영양소들을 이 지방세포에 저장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다 저장했는데 너무 많이 남는데 하면 어떻게 돼요? 우리가 뭔가 저장하는데 많이 남아요. 그러면은 서랍을 더 사거나 박스를 더 사거나 뭐 창고를 짓거나 그래야 되겠죠. 우리 몸도 마찬가지예요. 에너지가 이렇게 많이 남아도는데 지금 있는 이 지방 조직만으로는 택도 없어. 그러면은 더 만드는 거죠. 지방세포들을. 그럼 좀 더 만들자 해서 다 채워질 때까지, 야, 이제 다 집어넣었어. 이제 됐어. 이럴 때까지 지방세포를 만들게 되는 거죠. 그거를 우리는 겉으로 어떻게 경험하게 돼요? 살이 찌는 걸로 경험하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베이지색 지방세포예요. 베이지색 지방세포는 백색 지방세포예요. 이 갈색 세포의 조직이 슬금슬금 침투하는 거예요. 앞에 그림에서 브라우닝 갈변화 작용이라고 했던 게 바로 요거예요. 이 안에는요, 미토콘드리아가 다 들어있어요. 그럼 원래 미토콘드리아가 거의 없었던 이 백색 지방세포, 아주 조금밖에 없었던 백색 지방세포에 미토콘드리아 공장을 잔뜩 짊어진 세포들이 콕콕콕 박히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면은 열의 형태로 에너지를 생산하는 작용이 훅 올라가게 돼요. 그래서 여기에 쌓아뒀던 영양 성분들을 야, 나 공장 돌려야 되니까 좀 뺏어 쓸게. 나한테 좀 줘. 이러면서 여기에 영양소 다 쓰면은 이 지방세포가 사라져 버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추위나 약물 자극에 의해서 또 이 백색 지방세포가 생성이 된다고 밝혀졌어요. 그래서 왜 다이어트 할 때 체중 좀 건강하게 살고 싶으면 실내 온도를 너무 이렇게 후끈후끈하게 해놓지 말고 좀 적당하게 서늘하게 지내는 게 좋다, 그런 얘기들도 있거든요. 그게 바로 이런 지방세포의 원리 때문인 것 같기도 해요. 그 다음에 갈색 지방세포요. 갈색 지방세포는요, 특별히 많이 분포하는 데가 있어요. 견갑골 사이거든요. 이거 뒤에 그림 보여드릴게요. 여기 이렇게 딱 아실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완전히 그냥 미토콘드리아 공장이 꽉 차 있는 세포들로 착 구성이 되어 있죠. 그래서 그냥 열 생산 기지라고 보시면 돼요. 갈색 지방 세포는. 우리 몸에서 영양소를 섭취하는데 갈색 지방 세포가 많으면은 나한테 좀 줘. 나 열 생산해야 돼. 다 가져가서 쓰는 거죠. 그러니까 이 백색 지방이 쌓일 새가 없게 되는 거죠. 그래서 갈색 지방 세포는 활성화되면 활성화될수록 체중 유지에, 다이어트에 도움이 되는 아주 고마운 세포인 거예요. 이것도 지금 앞에 논문에서 가지고 온 건데요. 추위에
노출이 되었을 때 이 갈색, 베이지색 지방세포 조직이 어떻게 활성화되는지를 여기 보면 PET CT라고 되어 있죠. 우리가 알고 있는 그 CT 촬영한 거예요. CT 단층 촬영을 해서 보니까 이게 정상적으로 뭐 춥지도 덥지도 않고 그냥 딱 적당한 온도에 있었을 때는요. 아무런 여기에 반응이 없어요. 그런데 갑자기 온도를 내린 거죠. 아, 추워. 이렇게 온도를 내렸어요. 그랬더니 여기에 있던 갈색 지방세포, 베이지색 지방세포들이요. 갑자기 활성화되면서 존재감을 훅 드러내게 되는 거예요. 우리 운동하면 근육 벌크업 되는 것처럼 이 지방세포도 그렇게 벌크업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본격적으로 열을 생산해내는 미토콘드리아 공장을 활발하게, 가열차게 가동을 시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이 진한 색으로 찍힌 부분이 베이지색 지방세포고 옆에 옅게 테두리 되는 거 있죠. 그게 갈색 지방세포라고 밑에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 보면은 나 좀 추운데 좀 자주 나가 있어야겠네? 이런 생각 드시는 분들 있으실 것 같아요. 저는 그래야겠더라고요. 나 좀 추운 데서 좀 있어야겠어. 냉수욕을 해야 되나? 뭐 별별 생각이 다 들었어요. 이 논문을 보면서. 그 다음에 또 하나의 논문을 가지고 왔어요. 이거는요, 지방 조직의 역할, 기능에 대해서 또 리뷰 아티클이죠. 네, 저 리뷰 아티클 좋아합니다. 왜냐하면은 내가 하나하나 찾아봐야 될 거를 이 저자들이 다 정리해 주니까 얼마나 좋아요. 네. 근데 이 지방세포에 대한 연구 논문들을 쭉 종합을 해서 정리를 해보니까 지방 조직, 지방세포 자체도 내분비샘이었어. 이런 결론에 다다르게 된 거예요. 내분비샘? 호르몬을 분비하는 기관이잖아. 근데 지방도 마찬가지야. 라는 거죠. 지금 이 논문에 나와 있는 표 하나를 가지고 왔거든요. 이게 바로 다양한 논문들을 다 추려가지고 이 지방세포가 하는 일을 정리를 한 거예요. 여기 보면은 이 제목을 제가 한글로 표현한 거예요. 지방 조직에서 분비하는 아디포카인의 생리적 기능이에요. 아디포카인, 그러니까 지방 조직에서 어떤 물질을 분비를 하는데 다양한 물질들을 분비하는데 그 다양한 물질들을 통틀어서 아디포카인이라고 하자. 이름을 붙인 거죠. 여기. 그래서 이 표의 윗부분에 아디포카인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디포카인 안에 우리가 지금 살펴봤던 렙틴도 들어가 있는 거고요. 신경계, 내가 아까 아로마 마지막 시간에 봤던 그 뉴로펩티드, 그 중에서도 뉴로펩티드 Y도 여기에 포함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보면은 안지오텐시노겐, 안지오텐신2, 그리고 AC 이니비터라고, AC라고 하거든요. 안지오텐신 컨버팅 엔자임. 얘네들은요, 그 콩팥에서 수분이랑 나트륨을 얼마만큼 소변으로 나가지 않게 재흡수할 것인가를 조절해 주는데 관여를 해요. 그래서 그 소변으로 나가는, 뭐는 소변으로 나가, 뭐는 안 돼, 이거를 조절을 해가지고 혈압을 조절해 주는 기능을 하는 그런 물질들이거든요. 그러니까 혈압을 조절해 주는 물질도 지방세포에서 나온다는 건 지방세포가 그럼 혈압이랑도 관련이 있어? 혈관이 수축하고 이완하는 데도 관련이 있는 거네? 그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또 인터루킨. 인터루킨도 면역에 작용하는 대표적인 면역 물질, 면역 세포거든요. 근데 이 인터루킨도 지방세포에서 분비하는 아디포카인 중에 하나고요. 그다음에 여기 C 리액티브 프로테인이라는 게 있는데 이 플레임은 생소하지만 이 CRP라는 약어는 익숙하신 분들 많으실 거예요. CRP 병원에서 혈액 검사했는데 염증 수치가 올라갔어요 라고 말을 하는 게 바로 이 CRP 수치를 얘기하는 거예요. CRP가 바로 우리가 알고 있는 염증 수치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 염증 물질을 만들어내는 게 우리 혈액 검사했을 때 요게 많이 나오면 염증이 있다는 거고 안 좋다는 건데 그거를 만들어내는 것도 지방에서 분비하는 아디포카인이네. 지방에서 분비하는 거네. 그거를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 이 휴먼 네크로시스 팩터 알파에서 우리 몸에 어떤 신생물이 있는 것에 대해서 조사를 하는 요런 지표들도 바로 요런 물질들도 지방세포가 분비하는 것 중에 하나예요. 둘 다 우리 몸에 염증 반응을 일으키는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얘네들의 작용들이 여기 쭉 나와요. 하나하나 작용들이 나와 있는데 똑같은 말 반복되는 게 많죠. 그래서 이걸 다 정리를 해보면은 지방 조직에서 분비하는 이 아디포카인이라는 물질이 하는 일이 식욕을 조절해요. 렙틴이 식욕 조절했죠. 그리고 뉴로펩티드 Y도 렙틴과 함께 식욕을 조절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는 신경펩티드였어요. 식욕을 조절을 해요. 그리고 염증 반응, 식작용을 통해서, 식작용은 뭐죠? 대식세포가 우리 몸의 청소부 역할을 하는 세포인데 이 대식세포의 작용을 조절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청소를 잘하게 도와주는 거죠. 그래서 이런 작용을 하는 걸 조절하는 것도 바로 이 지방세포에서 분비하는 아디포카인이에요. 여기 인터루킨 같은 것들이요. 그래서 얘네들이 너무 과도하게 나오게 되면은 염증으로 인해서 질병으로 가게 되는 거고, 적당히 나오면 면역의 균형이 잡혀져서 건강을 유지하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인슐린, 이 렙틴 분비의 균형이 깨지면은 인슐린에도 내성에 다른 말로 저항성이 생겨서 당뇨로 갈 수 있다 그랬죠. 그래서 인슐린 민감성. 그러니까 인슐린 민감성이라는 건 세포가 인슐린이 문을 똑똑똑 두드릴 때, 인슐린 나왔구나, 알아서 문 열어줄게 하고 바로 제깍제깍 반응하는 게 인슐린 민감성인데, 그 민감성을 조절하는 것도 바로 이 아디포카인 역할이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 안지오텐신, 안지오로 시작되는 이 삼총사들이 하는 게 혈관을 수축시켜서 혈압을 올려주는 작용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혈관을 조절하는 작용을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지방 대사에도 바로 지방 조직에서 분비하는 아디포카인이 바로 이 지방의 대사를 조절하는 작용도 하게 돼요. 그래서 렙틴의 작용 중에 우리 배웠잖아요. 지방을 새로 만들기도 하고 지방을 분해하기도 한다. 바로 그거예요. 그리고 조직의 성장과 분화에도 작용을 하게 돼요. 그래서 조직의 성장과 분화가 제대로 일어났을 때 우리는 노화가 더디게 진행이 되는 거죠. 조직의 성장과 분화가 점점점 늦어지면서 그 속도가 늦춰지면서 노화가 빨라지는 거니까요. 그래서 지방 너무 쏙 빠져버리면은 노화가 촉진이 되겠네요. 네, 이런 내용들이 이 논문에 이렇게 표로, 이게 지금 수십 개의 논문의 내용들을 딱 정리해서 하나의 표로 만들어준 거예요. 얼마나 고마워요. 그죠?